건축전기설비기술사 137회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총평만 얘기를 하고 문제 해설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는 2, 3, 4교시는 초이스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1교시 같은 경우가 초이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교시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교시 첫 번째 문제는 직렬공진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참고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직렬공진에서의 소자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봤죠. 병렬공진의 병렬공진을 의도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직렬공진으로 명확하게 주어졌고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걸 가지고 좀 문제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설을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쓰면 되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개념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되고 결국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TR 용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부하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고 이것을 다시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수용률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수용률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부등률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저파 부하에서는 TR 용량을 증대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변압기 뱅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TR 용량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TR 용량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되고 부가적으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내용까지는 쓸 시간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25점짜리다라고 하면 부가적으로 수용률과 부등률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것은 계산 문제인데 교재에서는 4.95A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것은 뭐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고 비오차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항상 오차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전압 강화도 비슷하죠. 전압 강화도 기준점이 되는 즉 수전단 전압 기준점이 되는 전압에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게 되면 이것이 전압 강화율이 되는 것처럼 비오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오차도 실제 오차분의 공칭 변류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실제 변류비를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것이 비오차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공칭 변류비라는 것은 지금 100대 5니까 100대 5가 되는 것이고 실제 변류비는 100A를 5A로 변성을 해야 되는데 오차 때문에 4.75로 변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각각 숫자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비오차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 다음 문제가 접지도면 작성 시 포함사항과 접지도체 굵기 산전 시 60364-5-54와 IEEE 80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데 이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접지도면 작성 시 포함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개별 영상으로 해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 교재에는 없었지만 접지 도면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메시 접지가 있고 이것을 어떤 포인트로 인출할지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메시 접지에 대한 상세 사양이라든가 메시 간격이라든가 메이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부터 GTB라는 접지 단자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운딩 터미널 박스로 인출이 되고 그러면 이 그라운딩 터미널 박스로부터
각각 시스템에 대한 접지는 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접지 개통도라든가 또는 이 접지, 메시 접지에서 구조체 접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로 각각 접지선이 인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출을 할 것인지 또 전력기기 MTR이라든가 GIS 같은 경우로 접지선이 인출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GIS 설비라고 하면 LA로 접지선이 하나, 피레기로 당연히 인출이 돼야 될 것이고 VT 중성점 쓰기 위해서 접지선 하나 인출이 돼야 되고 차단기 쪽으로 접지선 하나 인출이 되고 모선 쪽에서 각각 인출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접지 도면입니다. 그래서 접지 도면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주요 포함 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들, 이 도면에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답안에다가 써주면 되는 것이고, 기타 상세도에서 접지 상세도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접지 메인 도면이 되는 것이고, 기타 접지 상세도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두 가지 큰 아이템으로 해서 주요 포함 사항과 기타 상세도 해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좀 써주면 되고, 기존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접지 도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고 어떻게 인출할 건지 GTB에 대한 내용이 또 접지 도면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GTB에서 각각 각 기기로 가는 것들은 또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도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이미지화해서 답안에다 적어주면 되고 부가적으로 문제에서는 접지 분야에 대한 도면의 포함 사항을 물어봤지만 유사한 문제로 접지 분야 설계 도서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또 시험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설계 도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내용 적어주면 되고 계산서라든가 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에서 어떤 내용 다뤄야 되는지를 별개 문제로 좀 해설을 진행을 하고 7번 문제와 9번 문제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8번 문제는 KS 기준을 쓰는 건데 아주 예전에 형성된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암기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로 해설을 좀 했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 분들은 좀 챙겨가면 되는 문제이고 10번부터 11번, 12번이 교재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 시험에서는 1교시는 8.5문제 정도가 초이스가 되는 상황이고 8.5문제 정도가 초이스가 된다라는 것은 1교시에서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 3, 4교시가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기 울타리 관련해서는 KC는 일일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챙겨갈 필요는 없지만 전기 울타리 관련해서는 암기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문제로 해설을 추가를 했고 50점대 후반에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챙겨가면 되는 문제이고 감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은 결론적으로는 부분 공사 중지 명령과 전체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이 있는데 내용을 하나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해설을 했고 12번 문제는 항공장애등인데 항공장애등은 외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항공장애등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왔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항공장애등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보면 동일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공장애등의 아주 여러 가지 종류와 예외 조건이라든가 대상 설비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법령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다른 문제가 출제됐고 외우기 시작하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버리는 문제로 좀 알고 있으면 되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비 종류별 역할과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설비 종류별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비 종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조합 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에 대한 역할, 필해 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에 대한 역할, 정보통신 설비의 등전이 본딩에 대한 역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저압 설비에서의 등전이 본딩에 대한 역할은 결국은 감전 보호를 하는 것이죠. 감전 보호를 하는 것이고, 필의 설비에 있어서 등전이 본딩의 역할은 내부 전기 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개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해설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좀 쓴다라고 하면, 저압 설비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누전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개통의 도전부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개통의 도전부가 접지가 되어 있으면 지락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개통 접지가 또 있겠죠. 개통 접지로 돌아가는 폐 루프가 형성이 돼서 사람이 감전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조합 설비에서 등전이 본딩을 해줌으로써 감전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TNC 계통에서 예를 좀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NC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전부가 있으면 중성선과 적지선을 공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계통의 도전부와 노출 도전부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단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상전압이 그대로 인체를 통해서 개통의 도전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TNC 계통에서는 반드시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TNC 계통을 배울 때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같이 접목을 해서 답안에다가 써주면 되는 것이고, 정보통신 설비에서 기준전이 확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NC 계통에서 이렇게 정보통신 설비 기기가 A가 있고, TNC 계통에서 이렇게 정보통신 설비 B가 있으면 TNC 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지선을, 여기가 L이고 N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선을 통해서 접지를 하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A 기기와 B 기기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N선은 지금 전류가 흐르는 도체죠. 전류가 흐르는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압 강화가, 이 N선에 의한, 점선의 굵기에 의한 전압 강화가 델타 V만큼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델타 V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기기 A가 가지고 있는 기준전위와 이 기기 B가 가지고 있는 기준전위가 틀리게 되고, 이럴 경우에 두 기기가 통신을 하게 되면, 통신이라는 것은 5V 미만 레벨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위 차에도 통신 오동작 같은 것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차원에서 정보통신 설비에서 기준 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기와 이런 기기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통 접지가 있고, 이런 계통에서 개통 접지가 있을 때, 이 개통 접지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기기들도 통합 접지 시스템의 접지 단자를 통해서 모두 하나의 기준 전위를 가지게 되면 통신하는 데 있어서 이런 TNC 계통의 문제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해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좀 서술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설비 종류별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고, 설비 종류별 역할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조합 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 필의 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등전이 본딩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조합 설비는 당연히 감전보호 목적, 필의 설비는 내부 전기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호, 정보통신 설비는 기준전위 확보 목적으로 답안을 좀 서술을 해주면, 채점관이 실제로 출제위원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서술을 했을 때는
설사 의도한 범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채점이 답안이 빗나갔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답안을 좀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 3, 4교시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은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